됐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쨌든 열심히 일 잘하는 분이 와가지고 마음 든든하고요. 개성공단에 이번에 이제 조업 중단이 됐는데 우리 업체가 123개인가 입주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대출금 회수를 좀 하지 말아라, 중소기업청에서도 채무상환 보정 유예, 수출입은행에서 보정 한도 확대, 뭐 이런 이제 산발적인 지원 방안은 나왔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남북협력기금법상의 경업보험제도, 이게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던데, 이런 어떤 그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단계별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무슨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 매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업보험이 있어서 지금 141개 기업이 지금 가입을 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가입 안 한 데도 있고,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까지 지금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력기금에서 특별대출이나 중소기업진흥원이나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금감원에서 지금 그 각종 시정은행을 통해서 유동성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대책은 지금 강구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론 뭐 더 위기상황이 되면 이제 더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우리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 정도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이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단계가 되지 않아서 그건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지금 그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그 매뉴얼이 가지고 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매뉴얼이 그 국가안보관련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어쨌든 이번 이 사태에 대처하는 요 이제 대처 자체는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점검도 해보고 더 위기 상황이 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단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충렬 우리 경제조정실장, 우리 심호택 국정운영실장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 보고에도 나왔지만 140개 국정과제가 선정이 됐고, 지금 아마 올 초에 이거 확정하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5개 국정 목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죠. 4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세부적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대선 당시에 공약도 하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아마 100% 다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 중간에 가다가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조정이 진짜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진주 사천에 보면은 카이가 있으니까 국가항공산업단지를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사항 중에 하나고, 인수위원회도 이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지금 이제 실무를 하는 국토부나 저 산자부의 의견은 뭐냐면, 산업단지가 지금 입주 기업들이 지금 기존의 게 다 차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일단 일반 산업단지로 하고, 그리고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화단지를 같이 하면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가항공산단을 하십시오, 이런 견해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의 어떤 그 시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항공산단을 할 때는 양 지자체가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면적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중간에 정책의 변화가 생기니까 소위 말하는 양 지자체가 서로 우리도 일반 산단하고 특화단지 받으려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받으려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중앙정부나 그 상급기관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은 이 새로운 갈등을 이게 부추기는 이런 사례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실무자들께서 지금 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이 우리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정 과제를 그야말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섬세한 우리가 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금융위원회 질의 때도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이버 테러 터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우리가 혼선이 많았는데 이 사이버 테러라는 게 피해의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금융권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국가의 안보가 그야말로 이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그동안에 컨트롤 타워가 뚜렷이 없이 막 각자 부처별로 무슨 TF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대응 체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앞으로는 사이버 테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로 한다. 뭐 이런 보고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에서요. 그동안에 쭉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까지 포함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최근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관련해서 크게 이제 세 덩어리인데요. 정부가 있고 군이 있고 이제 민간이 있습니다. 각각 정부는 국정원에서, 민은 미래창조부에서, 군은 국방부에서 이제 컨트롤하고 있었고요. 그 전체에 대한 기반 시설은 제가 위원장 아니면 또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신설된 국가안보실에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으로서는 국가안보실에서 좀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이 일을 직접 챙기기 시작하니까 민관할 것 없이 긴장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낼 그동안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의견도 내시고 참석하셔서 네. 이게 좋은 의견들을 내서 그야말로 완벽한 사이버 테러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간단히 한마디 첨언 말씀드리면은요, 민간 쪽은 이제 미래창조부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금융기관처럼 공공의 이익과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기반 시설로 해서 정부 쪽에서 같이 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컨트롤 타워 문제는 그런 쪽에서 벗어난 민간, 예를 들면 이제 금융계나 이제 데이터 서버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관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혼선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